안녕하세요, 멜론 장갑입니다. 이 책 엄청 유명한 책이죠.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제가 한강 작가의 그 단편 소설 이런 거에 대한 리뷰를 몇 개 남겨드렸는데 이 책만큼 되게 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더티하다 라고 하는,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되게 회원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야. 근데 왜 맨 부커상을 받았을까? 맨 부커상 언제 받았죠? 2016년에 받았는데 실제로 이 작품은 언제 나왔냐면 2007년인가 2008년 그 한강이 썼어요. 근데 왜 2016년에 받았냐? 2015년인가 2016년에 그러니까 영문화 번역이 된 거예요. 맨 부커상은 영국에서 만든 상인데 맨 부커상은 영국 작가들한테 하는 내수 시장에 맨 부커상이 있고 영어권이 아닌 다른 나라 국가들한테 수상하는 인터내셔널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상을 여기 써있죠. 맨 부커 인터내셔널 프라이즈를 2016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피했지만 결국에 맨 부커상을 받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과격하게 어떤 내용은 더티하다 라고까지 표현했을까? 내가 단편 소설을 통해서 한강 작가를 딱 봤었을 때 한강 작가가 줄기차게 담고 있는 핵심 테마들이 있어요. 무조건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 상처가 무조건 이 주인공들한테 있고 되게 클리셰이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뻔하게 가정폭력이 있어요. 당연히 주로 아버지겠죠. 근데 그 가정폭력은 어떻게 하냐면 맨정신 하는 케이스도 여기는 맨정신 하거든요. 맨정신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거의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된다. 그 집을 어렸을 때 떠난 경우도 있고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가정에서 폭력 당했던 그런 마음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알코올 중독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같이 자살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거기서 아버지 죽고 여동생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또 언니의 이야기도 또 나와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여수의 사랑인가? 그게 아마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줄기차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어땠을까? 라는 아주 합리적인 추측, 합리적인 의심을 했을 정도로 이런 내용이 줄기차게 나와요. 근데 채식주의자도 역시 주인공이 그렇게 시작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부터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책을 읽으실 분들은 스킵해 주세요.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문득 생뚱맞게 채식주의를 선택해요. 결혼을 한 여자인데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내가 냉장고에 있는 얼려 있잖아요. 보통 고기, 생선 이런 것도 고기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 거실 바닥에 다 펼쳐놔요. 거실 바닥에는 그 녹은 고기들이 피가 흘러가지고 연한 피 자국들이 쫙 있는 거죠. 당신 왜 이래, 미쳤어?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채식주의를 시작해요. 고기를 끄는 거죠. 원래 근데 웃긴 게 이 여자는 학창시절에 고기를 되게 개걸스럽게 잘 먹던 친구였어요. 왜 근데 갑자기 채식을 시작했냐라고 이제 그래도 남편이 아내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서 물어보죠. 물어봤을 때 꿈 때문이야. 그래. 꿈에서 한 사람의 얼굴을 봤어 라고 하는 거야. 꿈에서 피가 계속 보이고 어떤 사람을 죽인 장면들이 나와요. 그 꿈에서는 고기 덩어리라는 이제 육체를 가진 존재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살해 장면이 나오고 그 고기로부터 피가 낭자하게 나오죠. 그래서 고기와 피로부터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들은 그 고기 안 먹는다 그러죠. 불교족까지는 아닌데 이 여자의 시발점은 약간 그렇게 시작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단편 3부 연작이에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채식주의자고, 두 번째 단편은 연결돼 있어요. 두 번째 단편은 몽고 반점이라는 단점이고, 세 번째는 나무 불꽃입니다. 원래는 이 세 개의 단편들을 한강이 과거에 전혀 연결이 없이 따로따로 쓴 작품이래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장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들을 연결시켜서 장편 소설이 된 거죠. 근데 몽고 반점에서는 채식주의를 시작하는 이 영혜라는 여자 주인공에는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의,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 형부가 있겠죠. 이 형부가 처제에 대해서 욕정을 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또 웃겨요. 결혼하자마자?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였냐면 그 언니가 수도권에 집을 마련해가지고 집들이 비슷한 걸 해요. 영혜라고 언니랑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님이 올라가지고 가족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미 채식주의를 하고 고기를 아예 끊었다라는 것을 들은
장인 어른이, 자기는 어른이 또 군인 출신이야. 그래서 끝까지 안 먹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든 고기를 먹으라 그래도 입에 이렇게 갖다 대도 안 먹기 때문에 그게 보기가 너무 싫은 거야.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고기를 딱 들고 영해의 입에다 우럭 다짐으로 고기를 우겨내는 장면이 나와요. 안 먹으니까 뺨을 착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의 실마리가 보이긴 해요. 아버지가 직업 군인으로서 어렸을 때 상당한 가정폭력을 했다라는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아, 역시나 한강 작가다. 모든 한강 작가 소설에는 폭력이 있어요. 폭력. 특히나 어렸을 때 정신적 트라우마를 했던 폭력이 있어. 그래서 역시 피가 수없이 나오는구나. 거기서 이제 고기가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날 내버려둬요 하면서 영희가 하는 행위가 가도를 굴러가지고 자기의 손목을 긋습니다. 자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빠르게 조치를 해가지고 살아나긴 하는데 형부가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영애를 들쳐매고 병원에 데려다 줘요. 여자의 육체가 형부의 등에 닿았죠. 근데 그때 어떤 그 형부의 어떤 물건 이게 반응을 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긴급했고 당연히 그런 걸 느낄 겨를도 없고, 근데 어떤 그런 감각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성욕을 느꼈을까 하면은 이 형부의 말에 따르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이후에 그 자기 아내죠, 언니가 영혜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영혜의 엉덩이에는 그 몽고 반점이 남아있대요. 흉터라 그러죠. 몽고 반점이 보통은 어른한테는 한 명도 없대요. 어렸을 때는 남아있고, 근데 우리 불주사는 어린이 되고 나서도 그 흉터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몽고 반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렸을 때 잠깐 남아있고, 반점이 남아있고, 청인한테는 아예 남아있지 않은 게 상식적인 건데 영애는 이상하게 그 몽고 반점이 남아있대요. 형부가 직업이 뭐냐면 비디오 아티스트예요. 예술가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형부의 머릿속에 영의 엉덩이와 그 엉덩이 오른쪽 위에 자리 잡은 몽고 반점이 그려져 가지고 그 후로 시시때때로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거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그 엉덩이를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서 욕정을 느껴요. 성욕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그 성욕이라는 게 저는 육욕하고 느껴졌어요. 이게 되게 웃기죠. 앞에서 그 영애는 고기를 끊었죠. 이 얘기는 육체 성욕도 같이 끊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몽고 반점에서는 형부가 역설적으로 이 고기를 뜨는 육욕을 끄는 영애라는 여자한테 성욕을 느끼는, 육욕을 느끼는 형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불륜이잖아. 근데 이게 또 윤리적으로 되게 불륜이다 보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둘이 과연 육욕이 없는 존재와 육욕이 있는 존재가 과연 어떻게 만날 것인가? 정신적 교감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해요. 이게 궁금한데 여기서 또 하나의 그 윤리적 기준으로 형부와 처제의 관계, 이건 뭐야? 이게 과연 한강 작가, 여성 작가잖아요. 한강 작가가 이런 윤리적 기준 잣대를 넘어설까? 라는 것도 궁금했어요. 저의 그 퀘스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는 내내 눈을 뗄 수 없었다. 제가 기욤뮤소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기욤뮤소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반전에 진짜 반전이 한 거짓말 안 하고 100번 나와요. 책에 페이지가 300페이지야. 그러면 페이지별로 반전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야. 근데 기욤뮤소의 책 못지않게 반전은 많이 없지만 미스터리가 앉아 있어요. 미스터리. 그 기욤뮤소가 잘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반전이긴 한데 이 어떤 사건 하나 던지고 이 사건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그걸 미스테리라고 해요. 설득의 심리학의 책에 보면은 정말 강의를 못하는 강사가 있고 정말 강의를 잘하는 강사가 있을 때 그 둘의 차이는 뭐냐? 그 한 3시간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졸지 않는 강사가 있대. 이 사람의 비법은 뭐냐? 처음에 수업 초반에 어떤 이야기를 알려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던진대요. 이거는 3시간 후 강의가 끝날 때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하면 얘네들이 졸지를 않는데요. 근데 물론 강의에 집중 안 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계속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머리 자체는 이 결말에 대해서 궁금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음 이야기는 2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2편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 책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아마 채식주의자의 그 은밀한 형부와 처제의 관계에 궁금하실걸요? 그래서 제가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 2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남기면 분명히 블로그에 요약본 채식주의자 결말 아니면 유튜브에서 채식주의자 결말 찾아보시면 돼요. 100%.
그래서 한강 작가 그 설정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되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는 더티하다? 그냥 어떤 느낌에서 더티하다라는 거 못 봐주겠다. 이 느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결과 궁금하시죠? 이게 미스테리의 힘입니다. 결과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